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 남부권 최대 현안인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30여 년 만에 교통 오지로 남아있는 폐광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잡았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육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남은 단절 구간은 제천에서 삼척까지 100여 킬로미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제천까지 127킬로미터 구간엔 지난 2015년 고속도로가 먼저 뚫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속도로 건설은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 말에야 제천 영월 간 29킬로미터가 타당성 조사를 겨우 통과해 이제 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월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마침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 구간의 총 길이는 70킬로미터인데 남영월 IC에서 정선과 태백을 거쳐 동해고속도로 삼척 IC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노선은 설계 작업을 거쳐 확정되고 실제 공사는 2034년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통과 지역 사회의 수요 이런 거 아주 꼼꼼하게 반영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착공이 늦어지거나 착공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바짝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내로 완공되도록. 무려 5조 6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약 11km 길이의 터널과 IC 4곳, 분기점 1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폐광지의 여객과 물류 이동이 쉬워져 대체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강원 도민의 염원이 모여 30여 년 만에 최대 지역 현안이 성사되자 주민들도 일제히 반기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앞으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 지역사회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와 강원 남부시군은 앞으로 연계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교통량이 고루 분산되도록 관광 대책과 지역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구상 중인 10개 철도 건설 계획을 하나씩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원주와 춘천을 잇는 철도가 최대의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관건은 국가철도망 반영과 예산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 20%, 춘천에서 화천, 양구와 인제를 거쳐 속초까지 93.7km 길이로 8개 모든 구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완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39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과제는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입니다. 춘천 원주선, 일명 춘원선은 춘천에서 홍천을 거쳐 원주까지 127.7km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철도가 생기면 춘천 시민들은 중앙선을 타고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춘천권은 원주만 연결되면 부산, 호남까지 다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반대로 보면 원주권 분들은 속초를 갈 수 있는 철도 불모지인 홍천에도 선로가 놓여 용문 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 타당성까지 높아집니다. 강원도는 춘원선을 포함한 10개 철도 건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천에서 태백, 삼척을 연결하는 태백 영동선과 평창 정선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춘천 원주선 사업비만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가 건의한 10개 철도 사업 예산을 다 더하면 무려 13조 원에 달합니다. 경제성을 입증할 만한 논리 개발과 정치력이 최대한 발휘돼야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원주에서 춘천까지 이어지는 내륙 고속철도 이것을 꼭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요.
당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올해 7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발표 시기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후 들어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영서 지역에 사흘째 계속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오전 한때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서서히 낮아져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연휴 기간에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해 원주시를 추가로 고소한 데 대해 원주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형사고발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감사위에 질의한 결과 향후 변경 시에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변경 이래 1년 이후부터 적용으로 회신받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폐지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운영에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문제들에 대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며 행정에서의 문제를 형사 문제로 옮겨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최하위권 지방의회를 상대로 공무활동 예산 등을 점검했는데 원주시 의회와 강원도 의회가 적발됐습니다. 걷기 대회에 참가한 의원들에게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숙박비 상한선이 있는 공무원의 영수증을 조작해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도 기준 전국에서 청렴도가 낮은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도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하게 여비와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지방의회 가운데 원주시 의회가 적발됐습니다. 언론사 등이 주최한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시의원들에게 참가비로 2차례에 걸쳐 88만 5천 원을 집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10월 시의원들과 함께 제주도 견학에 갔던 공무원 3명의 숙박 여비도 문제됐습니다. 하루 16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공무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7만 원만 받았다고 영수증을 제출해 받을 수 없는 51만 원을 초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원과 동행한 공무원들이 여비 상한을 회피하고자 지방의원의 숙박비를 과다 계산하여 자신들의 숙박비 부족분을 메꾸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강원도 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명목으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500에서 600만 원 상당 식비를 집행했는데 증빙자료는 없는 부실한 예산관리 실태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원주시 의회는 청렴도 4등급, 강원도 의회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2024년 평가에서도 각각 4등급에 그쳤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달리기 대회의 경우 연례 의회 공식 행사인 만큼 권익위 적발에 의문이 든다면서도 제주도 숙박비 과집행 건은 해당 공무원들의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도내 스키장 인근 렌털숍들이 협회를 구성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강습비나 리프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월 홍천의 스키장 렌털숍들이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 시정 명령을 받고 이달 들어 원주에서도 가격 담합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번엔 평창의 한 스키장 인근 렌털숍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2만 원 맞던 장비를 15,000원에 5,000원 할인해서 저렴하게 드렸어요. 갑자기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총무와 부회장을 시켜가지고 그 리프트 할인권에 대한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번에도 지역협회가 주도했는데 문제가 된 다른 지역과 같은 방식입니다. 장비 대여와 스키 강습 등의 최저 가격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스키장으로부터 협회만 받는 혜택을 뺏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할인을 못 해주니까 장비 가격을 거저 나가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영업을 못하게 만든 거죠. 협회의 담합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회를 통해 최저 가격을 논의했고 메신저에서는 가격을 동결할지 인상할지 결정하는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가격을 확인하면서 가격을 수정해라, 리프트 가격을 노출하지 말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추가 할인을 받은 고객이 올린 블로그 후기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장은 최저가 투표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회원들 반대로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제명된 건 리프트권 단독 판매를 금지하는 협회 규정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키장 측은 협회에 독점적인 권한을 주고도 담합 등에 대해 전혀 제재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대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곳곳에서 렌탈숍들의 담합 의혹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스키장은 손을 놓고 있고 공정위 조사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에 정상 진료하고 기존 예약 일정을 소화합니다. 야간에는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는 달빛 어린이병원, 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설 당일인 29일에만 쉬고 연휴 기간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과 약국 667곳의 명단을 오는 25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보건복지 콜센터 129 응급의료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과 위문품을 나누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 분관은 오늘 기부와 후원으로 준비한 재료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 80개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평창군도 햇빛 700 사랑 나눔 운동으로 모아진 성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해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5분쯤 원주시 소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산림 2,000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55분쯤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6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산 앞 민가가 화재 발생 이틀 전에 버렸던 화목난로 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초등학생 원생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사범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태권도 사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 대해서는 학대 방지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다거나 때린 행위를 학대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성에 마약 공장을 차리고 액상 코카인을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하려던 조직원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캐나다 마약 조직원 50대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제조 총책 3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액상 코카인을 들여왔고 지난해 6월에서 7월쯤 횡성에서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고체 코카인 61k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팀 간판으로 활약해온 센터 김종규와 안양 정관장 포워드 정효근을 맞트레이드했습니다. 정효근은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프로에 입단해 9시즌 동안 평균 8.4득점, 4.2 리바운드, 1.6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B는 이번 트레이드로 부상으로 인한 포워드진의 공백을 해소하고 포지션 활용도가 높은 정효근이 이선 알바노와 상승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원주에서 홀로 사는 80대가 거리에서 저체온증 증세로 숨지자 원주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을 순회하며 복지 상담과 건강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또 권역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 조사와 3월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 전산망 조사도 병행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은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알펜시아에서 열리는 2025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 지역 주민을 위한 올림픽 유산 사업인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키, 스노보드 강습과 리프트권,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